안녕하십니까. 더 인터뷰 6.3 지방선거를 바라다 조병관 기자입니다. 오늘은 노영을로 출마하시는 무소속 고민수 예비후보자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계셨었는데요. 네. 통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통일을 말하면 저는요, 아마 벽을 허무는 사람과의 사랑. 지금 남북이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나눠져 있는데 서로 간의 마음의 벽, 이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허무면서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제가 보는 통일 아닌가 싶은데요. 그 벽을 허무는 사람과의 사랑, 그 관계를 저는 통일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영동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노영동 을 지역구 무소속으로 이번 도연 출마한 후보 고민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4년 전 지난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또 낙선한 다음 날부터 그 노영동 뜰한채 아파트 주변 그 명랑양 사거리에서 거기 아침마다 애들 손잡고 그 백록초 가는 그 위험한 등굣길을 손잡고 교통봉사하면서 그리고 7개 마을 행사 그리고 많은 다양한 자생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또 출마하게 된 고민수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저 자신이 정치적 정체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도에서 건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었는데요. 이번에 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또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좀 정치적 결단에 좀 가까운데요. 네. 그 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4년간 그 같은 자리에 매일 서서 노영동민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 4년간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번 도연 출마하는데 걱정을 또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는 꼭 당선돼야 될 텐데 아마 제가 많이 불쌍한 게 또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거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이렇게 항상 애들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많이 그 길을 걸어 다니신 어르신이나 주변 분들이 저에게 반드시 당선해야 되는데 요번에 무소속을 출마하면 우리 동민들이 열심히 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당선하는데 힘을 좀 실어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사실 너무 정당 위주로 당이 나누다 보니까 본연의 도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아닌 당의 치우침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에서 저는 당보다는 노영 동민들의 일하고자 하는 저는 일꾼으로서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제가 결단하고 요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정치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 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후보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치가 삶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주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과연 도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를 돌이켜보면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정당 정치의 많은 갈등과 싸움에서 진짜 이 행정의 주체, 도연이 해야 될 주체는 도민이거든요. 도민과 하면 지역구에 있는 뭐 운민일 수도 있건데 그 서비스의 주체를 잊어버리고 당과의 그 어쨌든 이 싸움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도민들도 지치고 이제 어쩌면 많이 이제 실증을 낼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도민의 삶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예전같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영업도 어렵죠. 이 많은 부분을 사실은 핵심을 잡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 분들에게 힘을 쏟아줄 분이 도연인데 저는 그게 안 된다 봅니다. 저는 사례로서 제가 어제 저희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해장국집 가서 제가 영상을 찍고 제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장국을 추천했고 제가 자주 오는 해장국이라고 또 아침에는 또 제가 빵집을 했죠. 그 자그마한 운동이 카톡을 통해서 저와 관계된 한 5, 6천 명이 보고 고민수는 다르구나. 생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힘을 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는 사실 시작은 생활 정치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도민의 아픈 부분을 찾아주고 또 도민이 지금 많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것보다는 너무 멀리 형이사적으로 따로 가는 부분의 갈등 속에서 도민이 힘들었기 때문에 점점 외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생활 정치로서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 그런 도연의 가치, 도연이 해야 될 일에 제일 밑바닥에서 뛰는 그런 도연이 되고자 저는 노영동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전에 그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4년 전 낙선 이후 교통봉사와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간 동안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점 중 하나를 꼽자면 또 주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약에서 어떻게 반영됐으면 하시나요? 우선은 제일 먼저는 주차 타워가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 노영 을 지역에요. 그 노영 타워 바로 뒤에 공영1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좀 넓습니다. 거기는 우선 제일 먼저 주차 타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냥 뭐 주차 타워만 만들면 아마 반대할 수 있죠. 또 뒤에 또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도민들에게 주차와 편리성을 또 같이 가져기 때문에 주차 타워와 아울러서 그쪽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옥상 공원이라든지 그래도 일몰 보면서 음악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 공간 플러스 이런 공원이 있어가지고 옥상 공원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 공간을 좀 제가 주차장을 또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러면 아마 노영타워 주변이 주차 문제가 좀 해결되면 상권이 그 주변에 좀 살 거라고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올라가면 뜨란치 아파트 주변입니다. 그 주변의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제가 아침마다 교통봉사하면 그 차들이 백록초 가는 진입로에 주차돼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전날 가음하신 분이 차를 안 빼면 난리 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이건 차선도 좁은데 차가 거기 못 빠지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진입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교통통제할 정도로 그만큼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부분은 제가 육지 사례도 많이 봤고 제가 두 가지 안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백록초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안입니다. 백록초 운동장 지하 공간에 지하 주차장, 또 지하 주차장만 만들면 의미가 없고요. 좀 수영장과 결합된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노영동민들이 수영장도 이용하고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면은 한 100면 이상이 또 나올 거로 봅니다. 수영장까지 한다면. 그러면은 노영동 분들이 엄청 좋겠죠. 문화 편리시설과 아울러 주차 공간까지 해결된다면. 그럼 그 부분은 아마 백록초 학교 운영이 학부모들이 공감을 했을 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노영 제1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뜨란치 아파트와 이편한 세상 중흥 아파트가 만나는 그 공간에 있는 공원입니다. 근데 그 공원도 지금 상당히 괜찮죠. 근데 그 공원의 밑에 도심형 지하 주차 공간을 만들고 또 다른 도심형 공원을 다시 또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주차 공간의 밑으로 많은 주차장이 또 해소가 되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반경에 그 주차 공간이 해소된다면 또 상권이 활성화되겠죠. 실제 노영을 지역분들이 상권 활동은 노영 갑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노영을의 대표지 않습니까? 노영을 분들이 그래도 문화 혜택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 교통 문제가 해소되는 걸 또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걸 또 만드는 게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으로서 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 두 가지 부분 중에서 노영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차 문제를 저는 도연이 된다면 4년 안에 꼭 이루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또 쓰셨었는데요. 그만큼 절실함을 강조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증명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정치인들은 보통 마지막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저는 사실 낙선하고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4년을 넘게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은 마지막이란 그 절박함을 띠고 있죠. 그리고 선거는 또 2등이 필요 없다라고요. 제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당선만이 또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간절하게 뛰고 있습니다. 또 4년 전 그 선거 중에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그 또 선거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낙선하고 또 제가 고향 한림목 기덕을 가서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또 선거 전에 선거 중간에 어머니 돌아왔기 때문에 낙선 오고 갔더니만 어머니 옷은 그대로 입고 이불도 있는 저는 많이 울었죠. 그리고
결단했고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죠. 제가 토요일 날 그 노영 하늘마트 앞에서 6시 반부터 목에 이렇게 고민수 무소속 출마 목에 걸고 저녁 늦게까지 인사했습니다. 아마 하늘마트 문 닫을 때까지 전 그만큼 절실하게 인사하죠. 근데 다음날 누가 이러더라고요. 야, 고민수 씨 그 깜깜한데 인사하고 있더라. 결국은 노영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주고 아, 저 사람 일하고자 하는구나. 고민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자. 고민수에게 한번 맡겨보자. 앞으로 노영동을. 아마 이 간절함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표 한 표 가가지고 당선이 됐을 때 또 저는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뛰겠죠. 또 저는 무소속입니다. 그냥 도면 보고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번에 선거로서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영동민들, 제주도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고민수 그 사람 진짜 정치 한번 하는 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 또 저는 그만큼 보여주고 일꾼으로서 만들어가는 걸 책임지게 하는 그런 고민수가 되고자 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영동 을로 출마하시는 무소속 고민수 예비후보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인터뷰 조병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